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체중 감량, 다이어트 다짐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결심일 텐데 이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 최근엔 비만 치료제를 찾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이 비만의 위험성, 또 치료제의 득실, 건강한 체중 관리 방안 등을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태흠 울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처음 또 시사진단 오셨을 테니 인사 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예. 전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에 있는 정태흠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예, 병원에도 요즘 뭐 비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많죠. 예. 예. 자, 참 좋은 계절 가을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가을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살찌는 계절이다. 뭐 맛있는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볼 때도 네. 가을에는 정말 살이 찌는 것인지 네. 이게 일단 궁금해요.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이 찝니다. 어, 찌고 말도 살이 찌고 예, 예, 인간도 살이 찌고. 인간도 살이 찌고 예. 자연 섭리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화의 이제 결과죠. 결과고 우리가 이제 곰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예. 곰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가을 되면 많이 먹죠. 예. 먹고 이제 살을 찌우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이제 식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방을 몸에 이렇게 축적시키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씩 좀 더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체질이 조금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결국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거든요. 가을 되면 이제 기온도 낮아지고 햇볕 양도 적어지고 낮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식욕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제 호르몬의 대사의 작용 때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고 예. 그래서 저절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핑계가 안 되는 게 참 좋네요. 의학적으로도 네. 살이 찌는 계절이다. 그렇죠. 또 예. 핑계가 하나 더 있죠. 우리 저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명절이 있으니까 또 명절에 또 과식도 하게 되고 또 가을에 또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딱 그냥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예. 겨울잠을 자는 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지방을 좀 잘 축적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비만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살에 대한 강박들이 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허리둘레 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비만을 정의를 합니다. 예, BMI라고 예, 하는 BMI, 체질량 지수. 예, BMI.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체중인데요. 체중 키가 큰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예. 이제 체중을 키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하고요. 그걸 보통 이제 25를 기준으로 해서 25가 넘어가면 비만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이 넘어가면 비만이 조금 더 2단계 비만이고 35가 넘어가면 3단계 비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허리둘레죠. 허리둘레는 이제 보통 인치로 계산하는 게 이제 예. 쉬우니까 남자는 35인치, 여자는 32인치. 아. 예,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해서 비만을 정의를 합니다. 그 체중과 상관없이 그 허리 인치가 남자 35인치가 넘으면 그렇죠. 비만이라 그렇죠. 볼 수 그렇게 있다. 하죠. 예. 아하,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만 인구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교수님? 대략 이제 그게 통계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다른데 대략 한 37%, 오. 23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 37% 정도 되고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이때 대략 한 30% 선을 넘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한 7% 정도
문제는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음. 또 문제는 또 이제 남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자가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는데 예. 남자만 놓고 보면 거의 50%?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만이다. 아, 성인 남성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지금 명. 비만이다. 그렇죠. 굉장히 높죠. 여성은 그럼 그거보다 좀 낫습니까? 여성은 좀 예. 낫죠. 어. 여성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조금 낫습니다. 그건 뭐 유전자적인 요인입니까?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다 합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제 살이 찌는 시기가 또 남녀가 좀 다르거든요. 예. 남자들은 군대 갈 때, 혹은 뭐 결혼, 뭐 직장 이런 게 크고요. 예. 여성들은 이제 초경, 음. 생리, 폐경 이런 것들하고 또 많이 해서 남녀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게 변화가 없죠. 예.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예전부터도 2명 중 1명은 거의 비만이었습니까? 그러면 남성은? 그렇죠. 여성은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데 예. 여성 기준으로는 음. 그 정도 되죠. 근데 남자는 이제 계속 증가를 했고 아. 여성은 지금 거의 한 20년 전부터는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조금 증가를 했고 또 특히나 요즘 한 5년, 4, 5년 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한 흥미롭네요. 30%. 예. 예. 남성의 경우는 지난 수십 년간 비만율이 예. 꾸준히 좀 증가해 왔다. 증가하고 여성은 큰 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데 없다. 이 없는데. 남성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럼 교수님, 울산 지역만 놓고 보면 뭐 특이점이 발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울산이 특이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울산이 광역시니까 광역시 특별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예. 여기 서울, 부산, 대구 뭐 등등 해서 세종까지 하면 우리가 8개 특별시 광역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거의 1등 혹은 2등입니다. 아, 해마다 조금 비만율이요? 다른다. 비만율이. 어. 그래서 한마디로 울산에 뚱뚱한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럼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뭐 굉장히 복잡하겠죠. 복잡한데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술이 아닌가 해요. 음주. 내 음주가 음. 이제 이걸 쭉 조사를 보통 이제 이런 건강 수치를 조사를 할 때 질병, 뭐 음주, 뭐 담배, 뭐 운동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데 특히 울산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으로 또 나눠봐도 울산이 특히 20대, 30대가 비만율이 높아요. 예. 네, 그게 또 전체 비만율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대, 30대의 음주율이 8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1등 혹은 2등 아, 연관성이 확실히 네, 있군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울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서 비만하지 않나 예.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계속 비만이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질병이 아마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미 어떤 질병은 이미 높아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럼 어떤 또- 산업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청소년들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청소년들도 높아요. 아하. 근데 성인보다는 좀 덜합니다. 한 3, 4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8개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청소년이 왜 비만이 많을까 하는 제가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청소년 비만, 소아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얘들은 아마도 20, 30대 되면 거의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단계에서 뭐 무슨 조치가 필요한데 뭐 요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이 뭐 학원 뭐 예. 입시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네, 원인이 될 수 원인이 있겠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비만인 상태가 뭐 보통 우리가 뚱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비만 상태가 단순히 체중의 증가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의 상태인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뭐 뚱뚱한 게 병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게 WHO 그러잖아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느냐를 이제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이제 1997년에 이제 비만이 이제 만성 비감염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정의를 내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뭐 넉넉 잡아도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한 2000년 21세기 이후로는 뭐 비만은 질병으로
예. 이렇게 이제 공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네. 그래서 질병이냐 아니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질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질병이 됐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되게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오늘 뭐 여러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비만 자체가 사실은 뭐 문제가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병원 다녀보면 고혈압 위험이 있습니다. 뭐 당뇨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연관된 질병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아주 많다 이렇게 아주 말씀드릴 많다. 수 있는데 예. 조금 나누어서 보면 이제 소위 만성질환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비만으로 생기거나 아, 애초에 처음 시작을 비만으로 하거나 혹은 이미 있던 만성질환들이 비만으로 악화가 되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암, 심장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망 원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암이죠. 예. 두 번째가 이적이 심장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암이나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비만하고 직접적인 아하. 관계가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암과의 관련이에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암이 무슨 비만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암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외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암이 비만과 관련이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게 암들이 이제 남자 중에서 전립선암 요즘 뭐 거의 옛날에는 거의 한 10위권에 있다가 지금 거의 한 2, 3위권으로 좀 치고 올라왔거든요. 예, 중년 남성이 좀 많이 네, 걸리는 암으로. 그렇죠. 아마 주위에 그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다는 분 꽤 계실 거예요. 예. 그 전립선암 또 유방암.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요즘 와서 거의 뭐 폭발적이라 싶을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암이 특히 비만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전립선암이 걱정이 된다, 혹은 내가 유방암이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일단 체중부터 줄이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비만이라면. 예. 네. 예전에는 우리 뭐 서로 잘 먹는 거 보면 미덕이고 그렇죠. 참 보기 네. 좋다 했는데 네. 요즘은 뭐 먹을 것이 넘치고 또 그렇죠. 과하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비만의 기준, 또 심각성, 원인까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에도 비만 약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교수님. 네. 최근에 나온 약들, 네. 뭐 거의 뭐 신드롬 비슷하게 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경험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뭐 어떤 유명한 기업의 CEO가 맞았다더라, 연예인이 맞았다더라, 네.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가정의학과 또 계시니까 네. 비만센터에 계시고 인기를 좀 체감하십니까? 많은 분들 찾으시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제 비만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음. 아예 올 때부터 그거 좀 맞게 그거 처방 예. 예, 받으러 왔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꽤 많고 뭐 누가 내 친구가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나도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잘 알아보자라는 예. 취지입니다. 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약을 꼭 처방을 받아야 하는 내 상태도 무엇인지 좀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이 치료용 주사제들 요즘 주사 형태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살을 빼게 해주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겠어요. 네. 예. 이제 비만 치료제가 물론 이제 뭐 먹는 약, 주사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통틀어서 보면 제일 많은 종류가 결국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식욕 억제. 식욕 억제. 예. 식욕 억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뇌에는 이제 배고픔, 배부름 이걸 이제 인지하는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위가 예. 우리 뭐 섭식 중추, 뭐 포만 중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약물이 이제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작용을 해서 밥을 꼭 먹은 듯한 금방 먹고 숟갈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게 기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에서 음식이 이제 배출되는 그러니까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좀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좀 덜 되게 더디게 하긴 하는 거죠. 자주 배고픔을 못 느끼게. 그렇죠. 한 번 먹으면 좀 배 안 고프게 든든하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합해져서 이제 결국 우리는 뭐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밥 먹고 나서 숟갈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게 계속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사제가 그게 먹는 약은 보통 하루에 뭐 한 번 먹기도 하고 두 번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주사제 요즘 쓰는 주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겨. 그걸 일주일 동안 가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그 그렇죠. 효과가 일주일을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게요. 매일 먹고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되니까. 아마 그게 뭐 가장 그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처음에 이 약들이 나왔을 때 뭐 획기적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뇌의 신호를 뭐 건드린다고도 하시고 뭐 위의 소화 속도를 늦춘다고도 하시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렇죠. 감기약도 네.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약의 부작용은 뭐 어떤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전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금방 밥 먹고 숟갈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 그랬는데 부작용은 좀 과식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과식하면 좀 메스껍겠죠. 심하면 토하기도 하겠죠. 배도 아프고 또 들어는 설사도 하고 변비도 생기고 이게 이제 그 주로 제일 흔한 부작용이죠. 이제 물론 뭐 부작용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용량 늘릴 때 그때 나타나고 또 약을 또 서서히 증량을 시키기 때문에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뭐 심각한 그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좀 드물기는 하지만 뭐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담석에 돌도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뭐 되게 특이하거나 치명적인 뭐 그런 부작용은 보고된 네. 바가 없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보조적인 약들 생기면 좋죠. 뭐 BMI 지수가 뭐 35, 40 막 초고도 비만, 뭐 100kg, 200kg 가까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누가 맞았다더라 이야기만 듣고 미용 목적으로 막 처방을 요구하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하거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이 신종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을 또 했단 말이죠. 그만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기준.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비만 치료제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은 같고 그 BMI 기준으로 해서 보통 25, 25 이상인 사람, 그게 이제 1단계 비만, 그다음 2단계 비만은 30 이상, 35 이상이 3단계라 그랬는데 2단계 이상, 그러니까 BMI 30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써도 좋다 이게 나와 있고 그게 2단계죠. 그다음 1단계는 25 이상인데 25 중에서 이제 27을 기준으로 합니다. 27 이상이고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고 BMI 체질량 지수가 27이 넘는 사람한테는 약을 써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진료를 해서 그렇죠.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얼마 네. 전부터 이제 11월 1일부터인가요? 그게 금지가 됐는데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TV에 나오는 아이돌의 몸을 나도 갖고 싶어 해서 전혀 비만하지 않는데 이 약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처방을 받아서 투여한다, 먹는다, 맞는다 했을 때 생기는 어떤 위험성, 오남용의 위험성을 또 교수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그런 경우 좀 막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일단은 그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정도는 돼야지 약물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BMI 25 안 되는 비만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맞으면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해가 더 많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제 TV에 나오고 이런 걸 원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 받기는 어렵죠. 뭐 제 생각에는 뭐 의사라면 뭐 그 정도 소양은 기본적으로 있으리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주사를 안 주죠. 처방을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뭐 신종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기존에 있던 향정신성 비만 치료제 같은 네. 경우, 펜타민들 등이 네. 포함된 그런 경우도 요즘 뭐 문제가 좀 되고 있다 하니까 네.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이 비만 치료제 상의하시고 처방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정태흠 울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좀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네. 할 수 있는 방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약물 치료,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조제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비만 치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게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예. 이게 사실 다합니다. 그 진리는 간단하잖아요. 이거 다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은 없습니다. 아하.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무슨 약물을 쓰더라도 이거랑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밑에 받쳐주고 하면 어떤 치료법을 쓰더라도 체중이 줄고 나중에 요요가 훨씬 덜 오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살을 빼더라도 그 요요가 돌아오고 오히려 체중 빼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간다. 예. 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네, 한다. 그게 다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뭐 비만 치료제를 한번 고려해 볼까,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럴 땐 도움이 되지만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리는 이제 그 미용 목적 음. 이런 걸로 쓰는 사람들이죠. 뭐 처방을 어찌어찌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요요가 온다는 거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내 몸이 초고도 비만, 뭐 고도 비만 정도 되면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미용 목적으로 네. 뱃살 조금 빼고 싶다, 뭐 네. 팔뚝살 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권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 네, 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말리고 싶죠. 말린다.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예. 하면 손해입니다.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고 손해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대학 병원 차원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준비하는 뭐 비만 예방 네, 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든지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저희 이제 비만 클리닉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예. 물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 교실 같은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은 하다가 지금은 비만 교실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인데 예. 제가 좀 뜨끔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이제 치료의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차 병원이고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해결이 안 되고 살은 찌고 다른 질병들도 같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주로 이제 고도 비만 환자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병이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약물 쓰기 전에 일단 체중부터 한번 줄여서 예. 한번 해보자 이런 권고를 받으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음. 저희 병원에 또 건강 검진하고 나서 이제 비만도 있고 뭐 혈압도 높다 이런 분들은 일단 비만부터 해결하자 싶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이제 저희 이제 병원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고 혹은 뭐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그런 비만과 관련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예. 살이 쪄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간이 있고 이런 분들 간 이식이 안 되거든요. 아하. 예. 근데 큰 결심을 했는데 뭐 살이 쪄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오십니다. 오셔서 체중 조절하고 이래서 지방간 다 낫게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으로 좀 깊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몸이 요새 좀 살이 많이 찐다. 나의 건강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십시오. 아, 예. 일단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도 비만인 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도 비만이면 보통 BMI 35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면 체중이 한 90kg 나가시고 170이면 한 100kg 나가고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예. 분들이 저희들 이제 통계로 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울산에 한 11,000명 정도가 계시는 생각보다 것 좀 같아요. 많이 계시네요. 많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마 또 지금 이미 다른 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곧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막 많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 130, 140 이런 분 계시거든요. 거동이 뭐 불편하실 네. 정도로. 네. 근데 좀 이제 보통 3, 40 좀 젊은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낮에 잘 다니지도 안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생활도 일도 잘 안 되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뭐 이런 말씀 어떨지 몰라도 취직도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감도 오시는 네, 분도 예, 기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로 예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약물을 쓰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걸로 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체중만 줄이셔도 거의 정상으로 가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미 약을 쓰고 있거든. 좀 더 적극적으로 체중을 줄이시고 약물을 그러면 틀림없이 약은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 줄일 수가 있고 약을 적게 쓰는 분들은 약을 한번 끊어보는 것도 도전할 수 있고, 네, 그거를 꼭 물론 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냥 약 이거 이렇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 약 먹고 말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하고 당연히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을 끊는 걸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덜 먹고 좀 더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유일한 네. 방법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정태흠 울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체중계비 숫자 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체중 감량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 끝났다. 땡큐! 통닭, Thank you, 연어! thank you, 감귤, thank you, 삼겹. thank you, thank you. 온 국민이 땡 잡는 날 롯데마트 롯데슈퍼